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꾸기쌤, 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마 좀 어렵다, 고리타분하다, 암기해야 될 것이 많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사건들이 얽혀 있어서 복잡하다,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나라들도 많잖아요. 고조선도부터 해서 대한민국까지만 해도 나라는 10개 이상이 넘을 거고요. 세계사로 가도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어려움을 생각하기 전에 역사라는 과목이 정말 어떤 과목이고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역사라는 과목의 정말 의미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역사라는 학문을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역사의 의미와 그리고 역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역사라고도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history, 알바는 죽이죠. history. 그 다음에 역사를 한자로 또 표현하면 이렇게 역사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영어는 두지치고 한자로 왜 역사가 역사인지 살펴보면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서 역자는 달력, 그 다음에 지내온 날을 뜻합니다. 자, 그 달력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하는 것기도 하죠. 그리고 지나올 날도 역자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라고 할 때 이 사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한자라는 거는 한글하고 달리 뜻풀이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 글인데 뜻풀이 글이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자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붓을 쥐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자는 지내온 날 시간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사자는 기록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라는 학문 자체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역사라고 표현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록하고 남긴 것들에 대해서 역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나타났을 때부터 역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죠. 물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라는 학문에서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가 어떤 시점이냐, 사람들이 있었던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모든 사건 중에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역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건들이 역사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걸 우리 모두 알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역사 교과서에 내용이 많긴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가 한 200페이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교과서가 지구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에 그 뽑아낸 것들도 보면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 중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증거들이 있는 것들 중에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요, 기록된 사실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는 크나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실들을 역사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사실들 중에서 기록된 사실들을 또 역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기억으로 해서 우리가 남겨진 것도 있겠지만 보통 다 보면 증거 그리고 기록 이런 것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객관적인 역사 그리고 기록된 사실들을 사람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기를 써봐서 알 겁니다. 일기를 쓸 때 자신이 기억에 남는 거,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겠어요? 중요한 것들은 아니겠어요? 자기들한테 다르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불리했던 걸 쓰나요? 유리했던 걸 쓰나요? 보통은 유리했던 걸 쓰죠. 좋은 기억들, 기록을 할 때 사실만 쓰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역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일단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에서 자, 사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건들 중에서도 누구와 관련된 사건이다?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는 기록된 사실들을 뜻하잖아요. 그죠? 이 기록된 사실들이 중요합니다. 역사라는 과목을 탐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역사의 증거물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사료라고 합니다. 멍멍! 얘들이 먹는 사료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료는 역사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역사의 증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유물들, 그리고 유적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남긴 글도 사료에 들어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녹음, 녹화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쌤이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유튜브도 쌤의 삶 중에 하나잖아요. 쌤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유튜브도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료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거, 유적, 유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글, 사진, 뭐 영상, 음성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물은 뭐냐면요. 일단 뭐 눈으로 보이는 유적, 유물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글입니다. 자, 글은 뭘로 쓰지죠? 문자로 써지죠. 근데 문자가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시기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인류가 나타났을 때는 문자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인류가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문자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것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도 이 기준이 나뉩니다. 문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선사시대라고 불렀어요. 문자가 나타나는 선사, 역사시대 전이다. 문자 나타나기 전에를 선사시대라고 했으니까 역사시대 전이라고 했으니까 문자가 나타난 뒤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절을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글이 나타나는 그 시대 이후에 나라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것들로 역사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기록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일까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역사 탐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살펴볼 때요. 첫 번째, 일단은 이 기록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고릅니다. 이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증거들, 이것들을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 수집된 증거들, 기록들이 올바르냐, 정확하냐, 객관적이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 비판을 했어요. 요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 요건 시기 안 맞아. 요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 그래서 버리고 적절한 것만 고르겠죠. 자, 적절한 것만 고른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선별이 됐어요. 자, 근데 사료를 선별을 했을 때 이걸 보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료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해석만 하면 되느냐?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해석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서술을 합니다. 자기가 밝혀낸 사실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겠죠.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역사는 단순하게 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과목인가요? 어렵긴 하죠. 역사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런 기록된 사실들 중에서 이 사료들을 토대로 수집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서술해야 되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학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학습만 할 수 있다면, 자, 수집, 즉 select,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거고요. 자, 두 번째, 비판, 골라진 그 자료들을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이 길러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걸러진 자료들을 해석을 해야 되죠.
이 해석을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식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감성적인 부분도 활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들을 연결할 때 우리는 상상력도 발휘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을 합니다. 자, 서술을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문장력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서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좀 역사를 1차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가 다양하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